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생기초 스타터 구문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긴 문장의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접속사에 대해서 구문 끊어읽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Race to the best, 최상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뿍 담아서 먼저 여러분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서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사편에 대한 특집으로 동사, 자동사류, 타동사류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실제 문장에 주어가 있고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 그리고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2개씩이나 가는 수여동사 등이 있었고요. 자, 동사인데 목적어가 오고 난 후에 그 목적어가 너무나 불안해서 그 자리를 꽉 잡아주는 보어까지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구문편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저희는 이 동사류에 대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자동사류에 대해서 그리고 타동사류에 대해서 우리가 특집편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든 문장, 이런 문장들을 하나의 원어로 표현을 해서 이런 원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문장이 하나의 절이 되고 그 절과 절이 합쳐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하셨던 그 끊어읽기에 대한 개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문장 안에서도 똑같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 더 여기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가 더 오기도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확장편을 배우시기 전에 먼저 동사를 중심으로 절이 어떻게 끊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배운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잘 배운 문장이 이제 절과 절이 합쳐지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바깥쪽 문장과 안쪽에 있는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죠? 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있고 그 문장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접속사,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문장을 연결하는데 각각 이렇게 문장이 연결될 때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분홍색 공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부를 때 문장의 안으로 들어가면 명사절, 그리고 문장의 끝단에 들어가게 되면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그 명사절과 부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또는 whether 또는 if로 대용해서 쓸 수 있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너무 많아요. 뭐뭐 할 때 when 이런 거, as 왜냐하면, if 라면, though 일지라도 같은 다양한 접속사들에 대해서 부사절과 명사절로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등위절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3가지인데요.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 등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명사절,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절, 그리고 그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간단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는 실전 문장 further study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오늘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등위절과 명사절과 부사절, 방금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정의는 보셨죠? 명사절에 대한 정의는 말짱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 연결해주는 접속사. 부사절은 말짱한 문장에 추가적으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넣어주는 부사절. 그리고 마지막에 등위절은요, 말짱한 문장과 말짱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등위. 말짱한 문장과 말짱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등위한 접속사인데요. 그럼 선생님 이거랑 뭐가 달라요? 원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조그맣고 이거는 좀 더 큰데? 그렇게 해서 문장을 자로 센치를 재서 문장이 어떤 절인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겠죠. 자, 등위절은 등위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인, 자, 뭘 사용하냐면 등위절 접속사 보아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but, or, and, so, but, or, and, so로 문장과 문장을 서로 등위하게, 동등하게 연결한다라고 해서 등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명사절과 부사절은 여기 부분이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종속된다 라고 해서 종속절의 명사절, 부사절로 다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는 등위절에 해당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갈 테니까요. 한 단계씩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등위절을 이용한 문장의 확장. 등위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장한 문장 A와 만장한 문장 B를 서로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접속사는 보아스. 자, but, or, and, so 같은 동사들이 접속사들이 바로 등위 접속사인데요. 해당되는 문장 볼게요. He came to the meeting. 그는 미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해당되는 문장 여러분들 주어. 그는 자동사입니다. came. 옵니다. 어디로? to the meeting. 모임으로 옵니다. 전치사의 명사구. 그러나 자 접속사죠. 접속사 세모로 표시하는데 그러나의 경우는 문장이 확 반대 의미를 나타내니까 저는 뒤집어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내용상 역접이 된다라고 해서 뒤집어진 삼각형. 그러면 이제 글의 흐름이 그는 모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다른 얘기죠. 그의 아내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stayed. 자, 뭐 했다? 머물렀다. 자, 어디에? 집에. 집에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집에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장은 이대로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는 왔다. 어디에? 모임에. 자, 그러나 그의 아내는 머물렀다. 어디에? 집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는 왔다. 어디? 모임에 왔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뭐 했다? stayed. 머물렀다. 어디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but, or, and, so로 연결되는 것들을 등위절에 의한 문장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도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but, 등위 접속사, 여기 and, 등위 접속사, so, 등위 접속사, 자, or, 등위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와 이 중간에 있는 이 컴마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장이 절과 절이 연결이 됐고 그리고 문장에서 얘네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and, but, or, so 같은 것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등위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문장,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doesn't like his subject. 그는 그의 과목을 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의 학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subject는 학교가 여기 나오니까 이거는 과목을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he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is subject는 다를 접속사 그리고 그는 dislike 역시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교를 는 다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는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았다. his subject를 and 그리고 그는 dislike 좋아하지 않았다. his school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문장으로 절 하나와 그리고 절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삼형식이고 여기가 삼형식이니까 등위 접속사는 같은 절만 연결해야 되나요? 여기도 지금 일형식과 일형식인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이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가 절이면 뒤에도 절.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지금 doesn't like, 안 좋아하고 dislike,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접의 but이 아니라 지금 순접의 and를 나타내는 거죠. 순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 과목도 안 좋아하고 학교도 싫어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둘 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nd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He can bear the noise. 그는 소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그는 견디다 소음을. 자, 그래서 그는 견디다 소음을. 그래서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화가 터져 나왔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는 burst.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burst with는 화를 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는 터져 나왔습니다. 화와 함께 라고 해서 는, 다 전면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일형식, 여기도 자 3형식.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so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so 보이시죠? 여기는 앞에가 원인.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낸 거니까 뒤에가 결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해당됩니다. 인과관계. 그는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4번은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or 또는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처럼 try to라는 명령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어 없이 try to 그러면 try to 노력해라 이런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be happy 행복해라 이런 거죠. Don't make a sound 떠들지 마라 이런 것처럼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try to라고 해서 명령문을 쓰고 or를 쓰면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특이하죠? 특이해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or은 또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해당 문장에서는 try to persuade her. 자, try to. 여기서 try to는 노력해라. 뭐를?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자, 넌 그녀에게 실증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에서 try to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자, 여기서 목적어로 persuade 이라는 동사가 her라는 목적을 갖는데요.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try라는 동사의 전체적인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광펜 좀 센 색깔로요. 자, try 노력하세요. 뭐를 노력해라?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명령문.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가 get tired of 뭐뭐의 권태감을 느끼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of 다음에는 doing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you를 써서 너는 그녀에게 권태감을 느낄 거야. 실증나게 될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문이 들어가시는 경우 그때 5월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니까 또는 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try 바로 동사부터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목적어로 투부정사 선택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투부정사가 persuade이라고 해서 동사 뜻이 너무 많아요. 얘는 뭐 감상하다, 감사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가격 등이 오르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녀를 이해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or까지 해서 but, and, or, so라는 등위 접속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늘어나는 경우 함께 보셨고요. 자, 여기처럼 문장을 다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설하기 위해서는 그는 모임에 왔으나, 그러나, 나, but, 요 but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두 번째는 명사절을 이용한 문장의 확장. 저는 명사절에 가장 공을 들이는데요. 말짱한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게 명사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내면 문장이 무너지는 거고 명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자리에 통째로 문장 하나를 넣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that과 whether절 그리고 의문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선 that과 whether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문장에서 주어예요. 그러니까 는 붙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자 뭐다? understand 이해를 못한다. 자, couldn't 들어갔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문장이 이렇게 되면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it. 그것을.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면 해당 문장은 주어가 바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는 원래 누구 자리예요? 명사 자리. 그러면 여기서 it은 명사, 즉 목적어 자리인데 해당 목적어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세상에나 이 it이 들어갈 때 이렇게 긴 게 들어가요. 와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절이 되는 거고 그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명사절 바로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그는 그 순간에 웃었다라는 문장이 되죠. 그는 웃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문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즉 앞에서 배웠던 단문, 즉 자동사의 주어 자동사 문장이 그대로 목적어 자리, 요 자리 이제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문장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뭐를?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커다란 목적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커다란 목적어 자리. 즉, 목적어절, 명사절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그 순간에 웃었다는 것을. 한 번에 타닥 정리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 그가 웃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당되는 문장처럼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목적어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서 는, 다를 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 안에 다시 그는 웃었다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주어 자동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that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cut이라고 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가 그 순간에 웃었다는 cut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셨던 자, 는, 다를 이라는 3형식 문장을 크게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다시 조사가 바뀌어서 자, 그는 웃었다라고 해서 안에 있는 문장이 또 하나의 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묶어주는 게 뭐라고요? 네, 명사절을 이끄는, 즉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이 순간 웃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중에서도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지만 주어 자리, 보어 자리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어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He rapped at this moment. 이게 주어예요. 그가 이 순간 웃었다는 것은 it's not good. 자, it's not good. 좋지 않다.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자, 동사, 보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점점점 한 상태이다. 왜요, 여러분들? 비동사 편도 구문 강의로 들으셨죠? 그러면 주의해야 될 동사, 형용사 보어가 오면 점점점이 오면 뭐뭐한 상태이다.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이 순간에 웃었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자, 뭐에 해당될까요? 명사절. 즉 무슨 역할을 하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그걸 묶어주는 접속사 that, 뭐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다른 접속사와 달리 생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t he rapped at this moment. 이 순간에 그가 웃었다는 건 자, 뭐뭐한 상태는 아니다.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목적어 자리 하나 들어갔고 주어 자리 하나 들어갔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의 실수는 이다. 뭐다? 그가 그 순간 웃었다는 것이다. 자, 는, 다, 점점점. 자, 그러면 여기는 명사절이 오면은 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죠. 점점점이다. 그의 실수는 점점점이다. 그 즉 뭐다? 그가 그 순간 웃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도 다시 주어 자동사 문장인데요. 결국은 이걸 묶어주기 위해서 접속사 that이 와서 cu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걸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세상에 보어 자리에도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고 앞쪽에는 지금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고 주어 자리에도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는 거. 이거지. 명사절이라는 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절이 통째로 문장 한 마리가 들어가면서 문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명사절의 가장 특이점이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it's okay, 괜찮은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원래 다 털어내고 나도 남는 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렇게 속썩입니다. 그래서 명사절로 지금 이 문장이 자, 지금 목적어 자리에도 주어 자리에도 심지어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접속사 대시 딱 묶어주기 때문이죠. 되셨을까요? 이렇게 접속사 대시 하는 역할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주어 자리에 문장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 여기처럼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넣어주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문장을 넣어줬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똑같아요. 지금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문장을 이번에는 대시 아니라 whether, 대시 아니라 whether이 해주고 있죠. 여기도 whether, 여기도 whether이 묶어주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that은 cut이라는 뜻으로 뭐하는 cut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뭐하는 cut이라고 묶어줘서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즉 그가 웃었다는 cut, 즉 웃은 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whether를 쓰면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자 이것도 인지 아닌지, 즉 뒤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 50%밖에 안 묻는 거예요. 인지 아닌지, 즉 그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 I don't know, 난 몰라. 그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몰라. The question? 질문은 그가 웃었는지 아니었는지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hat은 뒤따라오는 문장을 정확하게 cut이라고 묶어준다면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50%의 가능성이 있는 일들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문장에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공통점, that과의 공통점, 하지만 해석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은 그가 그 순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동사 보어. 됐죠? 점점점 한 상태이다. 근데 그 점점점이 뭐예요? 여기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여기 인지 아닌지 점점점이 요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요 뒤에 있는 문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다. 뭐를 모르다? 인지 아닌지를 모르다. 뭐? 그가 그 순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를 모르다. 이번에는요. 그 질문은 이다. 자, 점점점 이다. 그 질문이 바로 뭡니까? 그가 그 순간에 웃었는지 아닌지 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질문이니까 인지 아닌지가 어울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도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명사절 이끈 접속사 that, cut, whether, 인지 아닌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은 부사절인데요. 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느낌 오는데 다시 이 부분만 리와인드 해서 들어보셔도 좋고요. 자, 이 부분만 다시 내비뒀다가 즐겨 찾기 뭐 이런 거 되나요? 다시 한번 꼭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로 들어갈 때, 목적어 보어로 들어갈 때 문장은 확장됩니다. 오케이.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요. 말 그대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즉 여기가 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양보일 수도 있고 비교일 수도 있고 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that과 whether 같이 명사절 접속사처럼 소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마다 얼마든지 키워나가시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I still trust him. 자, 나는 여전히 trust, 믿는다. him, 그를. 나는 여전히 그를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그를. 자,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믿어요.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누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접속사 because가 연결해주고 있죠. 즉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를 믿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because. 이런 because는 부사절 중에서도 이유를 이끄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해석은 나는 여전히 믿는다. 누구를? 그를. 왜냐면 나는 말이야 좋아해, 사랑해, 그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여전히 믿어 그를 왜냐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장을 딴딴딴딴 탁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아직 여전히 믿는다 라는 말로 이 절이 부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접속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방금 그 문장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리고 여기에서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리고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하다시피 너도 나를 알다시피 라고 해서 이것도 as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접속사는 아까는 가운데 있었다 이건 막 앞에도 있고 막 이런데요. 자 A라는 문장이 이게 주절이고요. 자 이렇게 추가되는 문장을 B라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속절의 위치를 보소. 이렇게 문장의 끝에 문미에 들어가도 되고요. 요거를 따서 요 문장을 탁 따서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종속절이 오고 그 다음에 주절. 그래서 여기는 B, A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문장에서 이거 진짜 특이한데요. 주절 있죠. 주절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그 안에 종속절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문 위에 있다라고 해서 아이고 문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문미 그 다음에 문 앞에 있다라고 해서 문두 문장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문중이라고 해요. 문미, 문두, 문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문장의 위치가 자유롭다. 왜?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끝에 들어와도 이렇게 앞에 들어와도 앞에 들어와도 앞에 들어와도 앞에 들어와도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자유로운 위치를 확보하면서 각각의 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처럼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양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뭐 때문에 오케이 일지라도 라면 뭐뭐 할 때 자 이것처럼 뭐뭐 아는 것처럼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 뒤로는요. 보시다시피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접속사를 만에 하나 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절이 합쳤을 때 완전한 문장의 형태여야 돼요. 즉 주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연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형광펜으로 주절, 연두색, 그 다음에 주절, 연두색, 연두색. 그럼 이 문장에선 누가 주절이에요? I will trust him. 요게 주절. I will trust him. 주절. 자, I will take my umbrella. 주절. He fell after all. 주절. I can write to anyone. 주절. 이렇게 해서 노란색 문장과 초록색 문장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 끈끈한 접속의 역할을 이 접속사가 해주는 거고요. 문장과 문장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I still trust him. 나는 여전히 그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Although he lied to me. 나빴다. 그가 나에게 자, 그는 lied, 거짓말을 했다. 나에게. 그는 거짓말을 했다. 나에게.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trust him. 여전히 그를 믿는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비가 온다면 자, 나는 뭐 한다? it. 여러분들 이거는 비인칭 주어. 비가 옵니다. 내일. 그렇다라면 나는 take 가져갈 겁니다. 내 우산을 는 다를. 비 오면 우산 가져갈 거야. 이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요. player. 자, 그 선수는 cross 건너가다 finish line
결승선을 건너갔었을 때 그는 fell 자동사입니다. 쓰러졌다. After all 결국은 그는 쓰러졌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뭐뭐 했다. 자, 시간을 나타내주는 when. 이번에는요. As you know me. 너는 know 알다. 누구를? 나를. 너가 아는 것처럼 나는 lie. 나는 거짓말하다. To anyone. 어떤 누구에게도 거짓말할 수 없어. As you know me. 야, 너가 나 아는 것처럼 I can't lie. 나는 거짓말을 못해. To anyone.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시간, 이유, 양보, 조건, 양태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위해서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의 속성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고 뒤에도 나올 수 있고 앞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주절,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문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부사절 특징이죠. 자, 이렇게 명사절처럼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접속사. 부사절처럼 문장의 바깥쪽에 문두, 문미, 문두, 문중에 들어가는 부사절 접속사까지 한 땀 한 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그렇게도 길고 그렇게도 끝이 안 났던 거였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감각 상당히 훌륭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긴 문장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긴 문장 바로 하자고 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간단하게 이 문장을 가장 뼈대만 남겨놓고 그리고 점점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문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장을 지금 보시면요. 나단. 자, 아주 간단하죠.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너무 간단하죠. 는, 다, 를. 여러분 몇 형식? 3형식. 연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나단 이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렇게나 큰 목적어가 온 겁니까? 맞죠, 여러분? 이렇게나 큰 목적어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절이 될까요? 목적어절,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명사절을 이끄는 얘는 뭘까요? 접속사.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할까요? 컷. 맞습니다. 연구는 보여주었다. 뭐를? that 이하를 보여줬다. contact. 접촉이라는 것은 decrease. 줄일 수 있다. 뭐를? blood pressure. 혈압을. 그리고 뭐도? and 스트레스 호르몬도. 목적어가 지금 혈압도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도 되니까 목적어 두 개인 거죠. 명사절 종속 접속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절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명사절입니다. 즉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데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낮춰준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contact, 만지는 건 만지는 거, 접촉은 접촉인데 누구랑 접촉일까요? 바로 이거죠. with pet, 전명구입니다. 누구를 꾸며줘요? contact를 꾸며주는 거죠.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접촉.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접촉.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접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뭘 보여줬냐면 자, 혈압을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 이제 알겠다.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경우구나. 알겠다. 자, 그리고 또 뭐도 높여줄 수 있냐면 이번에는 아하,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는 낮춰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and 이번에는 높여줄 수 있대요. 뭐를요? 행복 호르몬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 행복 호르몬. 그리고 그 행복 호르몬은 소위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도파민이다 뭐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른바 행복 호르몬, so-called 이른바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경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절로 확장이 됐고 그 절의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with pat이 추가가 됐고 자, 하강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승도 시켜주니까 내용이 또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이른바 소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면서 또 하나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장은 이렇게 5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결과인 문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는 주어죠. show, 보여줬다.
그런데 뭐를 보여줬냐면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cut 바로 뭐에 해당될까요? 그 뒤에 있는 contact 접촉은 근데 그것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접촉은 뭘 해주는 거예요? decrease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혈압과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게 바로 목적어. 목적어가 혈압 하나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 하나에서 두 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두 개를 감소시켜줍니다. 라는 거죠. 근데 감소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번 and 접속사 뭐도 시켜준다? 상승도 시켜줍니다. so called 이른바 뭐를 행복 호르몬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만 이렇게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시죠? 하나씩 여러분들 해볼게요. 연구는 보여준다. 뭐를 that 이하인 것을. 접촉은 동물과 함께 하는데 감소시켜준다.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그리고 상승시켜준다.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이렇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문장이 탁탁탁탁탁 끊어지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애완동물 만지작 하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그리고 혈압도 낮춰주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을 뿜뿜뿜 나오게 한다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손대될지 모르셨다면 이렇게 문장이 아주 작은 문장부터 커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구문 등강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만 싸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샘플링이 잘 되어져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배워 나가시면서 하나씩 연습해보고 자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까지 함께 보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생기초 스타터에서는 여러분의 구문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